네, 아침 저널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정치권에서 연일 새로운 소식이 터지고 있지만 또 한편 체육계에선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주목되는 이슈인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과 함께 여러 논쟁도 짚어보고요. 그리고 국내 체육계 발전 방향에 관해서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나오셨는데요. 이기흥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나요? 예. 내년 1월 14일이면 제 42대죠.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현재 회장님의 3선 도전에 상당히 많은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3선 도전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신다는 그 소문이 되게 무성하게 있는데 언제쯤 시점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조만간에 이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 2주 동안 이제 지방을 우리 교구 본사도 좀 들리고 스님들도 만나 뵙고 최근들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을 다 정리를 해서 조만간에 이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 5일 그 회장님의 IOC 위원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회장님의 3선 도전에도 혹시 좀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그 IOC 측이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 결과를 보고 그 임기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더라고요. 이에 관해서 회장께서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 잘못된 보도가 나왔었던 거고요. 저는 그 IOC 회원 자격이 그 대한체육회 회장이라는 직을 유지해야만이 유지가 되는 그런 티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연장을 내년에 25년도에 연장 신청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제가 IOC의 이제 유산과 지속 가능성 김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이제 그 연장 그 명단에 빠진 거가 이게 오보가 된 거였군요. 이번에는 제가 신청할 그런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네, 좀 이게 또 껄끄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편 그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회장님 간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또 문체부가 지난달 11일에 그 회장님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잖아요. 이에 회장님께서는 또 바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체육회 회장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면서 체육인들 투표해서 전국의 체육인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로 결정되는 사안이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절차적 정당성이 좀 흠결해 있다. 소명의 기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네, 아직 가처분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체부가 사실 대한체육회의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 밝혔고요. 또 유인촌 장관이 그 회장님의 3선을 무조건 막겠다. 이게 당선이 되더라도 승인을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아주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체육회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선후 말하자면 예산의 편성 과정서부터 집행 정산 사전적으로 다 승인을 받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감사, 정기감사,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거는 만약 이게 잘못됐다면은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승인을 먼저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3선을 막는다 또는 당선이 돼도 승인을 안 하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엄격히 보면 공선거에 그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될 분들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또 그거는 직권남용이고 동시에 체육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또 한 인터뷰에서 회장님께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었는데요.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이 정부가 미는 체육회장 후보가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저희 방송에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권부의 최고 핵심 부서의 고위 관리자가 저한테
삼선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뜻을 그 제 주변에 여러 경로로 저한테 전달이 와서 예. 우리는 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얼마든지 출마가 가능한데 네.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5선 6선도 있는데 예. 왜 나만 안 되냐. 처음에 그걸 물어봤죠. 예. 그런데 이제 답변은 안 하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오고 가고 하다가 어디 좋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아주 큰 그 공공단체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총재직 이런 쪽에 가서 좀 일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네. 이런 제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쪽에 전문성도 없고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던 것도 저는 뭐 바람직스럽지 않고 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거절을 했었죠. 그러면 그때 그 정부 고위 그 고위층이라는 분이 그럼 특정 인물을 거론까지 한 건가요? 그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계속 시간이 가면서 제가 사실은 예. 이야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지방 순위를 하면서 우리 교구장 큰 스님들께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예. 도대체 이유가 이게 뭐냐. 뭐 이 얘기를 좀 해봐라. 예. 이게 한두 군데서도 아니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스님들께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뭐 총무원 원장 스님하고도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많은 교구장 스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일정 부분은 알려야 된다. 너무 예. 악마화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서는 안 했어요. 불교 방송에 와서 예.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이 지금 듣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마지막 단계에 가서 어떤 후보를 특정인을 지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분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뭐 훌륭하시지만 대한체육회 회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예. 정이 내가 그렇게 싫다면 그런 그분보다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좋겠다. 네. 제가 역제의를 했어요. 두 분을. 예. 두 분을 제가 네. 역제의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또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11월 9일 날 예. 11월 9일 날 아침에 7시 57분, 네. 10시 58분, 10시 59분 세 번을 그 중간에 있는 분을 통해서 간접 네. 대화를 했어요. 했는데 예. 포기를 하면 좋겠다. 지금 이쪽에서는 세 팀이 준비가 돼 있다. 한 팀은 저를 압박하는 팀, 네. 한 팀은 체육회 내부를 아주 힘들게 하는 팀, 또 한 팀은 선거를 위한 준비하는 팀이 준비가 돼 있다. 네. 그러니 그만뒀으면 좋겠다. 매우 구체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네. 원래 저는 2번 하고 말으려고 했었어요. 예. 너무 오래 하는. 그래서 그 순간에 절대 이건 내가 이제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굳히고 네. 했는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0일 날 네. 일요일이었어요. 예. 일요일이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경찰에 다시 재수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날짜가 그렇게 되네요. 예. 그리고 네. 11일 날 직무정지를 한 겁니다. 네. 11일 직무정지도 저녁 7시에 언론에 발표를 하고 밤 9시에 통보를 해준 거예요. 시간이 또 그렇군요. 예. 그리고 12일 날은 제 3선을 심사하는 예. 공정위원회 심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후보자로 앞으로 등록을 하겠다. 예. 이런 의사 표명을 하고 그 다음 날 검찰에서 또 진천 선수촌에 압수수색을 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로 이건 지나치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서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정부에서 그럼 회장님의 그 체육회장 불출마를 이제 조건으로 좀 회유를 받으셨다 이렇게 다른 기관의 제안을 좀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혹시 뭐 어떤 기관을 제안 받으셨는지 어쨌든 뭐 예. 대한체육회 버금가는 큰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문제가 크게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상황들이요.
글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네. 복수의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그 최근에 또 12.3 그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그 탄핵 정국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과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현재는 이제 탄핵 정국 수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 그것도 뭐 지켜봐야죠. 다만 이제 저희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 감사를 사전 감사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개월을 걸쳐서 하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극심하게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고 국정감사를 하고 총리실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또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검찰이 하고 감사원이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또 감사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 체육계에서는 아니 지금 다 하고 중복적으로 7군데 8군데에서 이렇게 조사를 동일한 내용을 하고 또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회장님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하는 목적이 12월 23일 날 분명히 20일간 조사했으니까 23일 날 또 뭔가 발표할 겁니다. 그거는 왜냐 24일 날이 후보자 등록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기선내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다. 과거에 뭐 블랙리스트 얘기, 화이트리스트 이런 얘기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잖아요. 이 체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회장님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해주시는군요, 옆에서. 또 여쭙기 좀 민감한 질문입니다만 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재 이게 경찰과 검찰 등이 회장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그 자녀의 대학 친구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 그리고 진천 선수촌 그 시설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그 입찰 비리 의혹 등이 있어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회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보 전에 제가 맹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선수촌의 용역업체는 결제가 저한테까지 오지도 않아요. 선수촌에서 종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대통령님이 오셨는지 총리께서 오셨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때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우리 선수촌에 용역을 하는 업체 대표입니다. 제가 회장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동문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된 거는 한 2년 3년 전에 2-3년 전에 그 경쟁 업체끼리 투서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몰랐었는데 투서가 있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뭐 종결돼 가지고 묻혀 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다시 갔다가 그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때 조사를 할 때는 불법 교구금을 불법으로 교배했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요즘 이번에 압수수색을 왔을 때는 또 이제 그건 없어지고 그러니까 교부금 잘못했다고는 없어지고 업무방해로 이제 압수수색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방해요? 업무방해로.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혀 이 문제에 관련이 없습니다. 몰라 실제로 내용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우리 아이 친구라고 하는 그 친구는 이게 선수촌에 훈련 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여성이. 그랬는데 이제 그 월급이 너무 작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 자리가 한 1년 반 정도 비어 있었는데 선수촌에 이제 남녀 이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또 여자 선수 숙소를 또 이렇게 뭐 방문도 하고 찾아다니고 이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좀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 사감 기능을 갖는 여자 관리관을 하나 뽑아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사감처럼 예. 생활 관리관을 하나 뽑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기획안을 가져가는데 보니까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제 자격은 제한을 하고 예. 급여는 연간 2,500만 원인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국가대표 선수들이 급여가 얼마나 그런데 이 돈에 누가 오겠냐.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훈련 목적이 아니고 예. 생활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자리니까 폭을 넓혀라. 네. 말하자면 경기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뭐 교원 자격증이 있다든지 네. 학위 소지자라든지 뭐 심판이라든지 이렇게 폭을 예. 넓혀서 다양하게 해서 좋은 사람이 오도록 해라. 네. 그리고 급여도 좀 어느 정도 현실적이야 되지 오지 않겠냐 이게. 네. 다른 사람들은 와서 일하면 6시면 퇴근인데 이 사람은 밤에 9시 10시까지 일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우리 대한체육회 입사해서 5년 정도 되면 얼마쯤 되냐. 네. 그러니까 뭐 한 3천만 원에서 3,500 정도 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야, 그 정도는 그래도 줘야지. 그래야 이게 경력 있는 사람이 올 거 아니냐. 네. 애들을 이렇게 관리하려면.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로 끝났어요. 뽑은 줄 알았었어 사람을. 네. 직원을 뽑은 줄 알았는데 한 번 선수촌에 갔는데 그 경비대장이 저한테 네. 회장님 이 여자 선수 숙소 뒤에 CCTV도 좀 설치를 하고 네. 이 펜스도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저녁에 예. 이렇게 이동하는 옛날 뭐 심석희 선수 사태 그런 네. 일도 있고 해서 아니 생활관리관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말이야.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네. 아니 그게 지금 벌써 한 반년도 지나가는데 그래서 불러서 한번 혼을 냈습니다. 네. 응? 이런 걸 빨리빨리 왜 안 하느냐. 저는 거기까지예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몰라요. 거기까지 제가 네. 그 뭐 관심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조사를 해서도 제가 개입됐다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네. 말만 있는 거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줄 몰랐는데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자꾸 불편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그 사실 문체부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내부에서도 그 회장님의 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광부에서 감사를 했지 올림픽 가서 정말 최고의 성적을 내고 얼마나 힘듭니까? 예. 올림픽 한 달을 해야 되는데 예. 왔지. 국회에서 청문회하지 국정감사하지 국무총리실 오지 감사원 오지 경찰 수사하지 압수수색하지 다시 또 문화체육관광부 나오지. 국회는 자료를 10년치를 요구합니다. 예. 한 부서의 직원이 어떤 데는 2명, 3명 뭐 많아봐야 2~3명인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울면서 호소합니다. 네. 회장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우리 죽을 지경입니다. 예. 공황장애로 입원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게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네. 사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제 회장님 임기 내에 이런 내부 어떻게 보면 이런 내부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되고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도 저는 이 부분에 궁금합니다. 있어서 네. 우리가 한 번은 넘어서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동안에도 항상 첫째 법을 준수할 거. 네. 두 번째 불법 금품 수수 이거 절대 안 된다. 예. 세 번째 과잉 향응 이거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항상 문서로 주고받아라. 안 되면 이메일. 네. 그래도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녹음해라. 예.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직원들 신뢰합니다. 지금까지도 큰 문제가 지금 밝혀진 게 없잖아요. 예. 이렇게 많은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했음에도 큰 문제가 지금 안 나타났잖아요. 도출된 게 없잖아요. 지금. 진짜 많은 기관에서 지금 동시에 다 수사 감사를 받고 저는 계시네요. 네. 이런 과정을 넘어서 우리가 잘못된 게 있다면 우리가 다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고치고 쇄신하고 네. 그래서 더 나은 단계로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자치, 자주, 네. 디그니티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네. 또 다양한 목소리는 사회가 그런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회장님이 제가 불자로서 불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당부 말씀 한 말씀 짧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제 네. 오늘도 이렇게 나오게 됐고 저는 뭐 소명을 다해서 매 순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살 거라는 걸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이 문제는 잘 정리가 해소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이시죠. 스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리게 하고 특히 우리 불자님들한테 아주 제가 전화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지방 돌을 때도 많은 분들을 뵀는데 정말 죄송하고 특히 이제 우리 스님들께서 전국의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께서도 성명을 내주시고 또 종회 의장 스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 스님들 위원님들 또 성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 종단의 좀 큰 그 원로의 대종사 스님들께서도 결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